자, 연습 문제 하다가 좀 궁금했던 거 한두 개만 하고 우리 도형의 이동으로 나가볼게요. 자, 우리 연습 문제 숙제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거 22번을 좀 가보겠습니다. 짠, 22번. 자, 연습 22번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영상 다 있어요. 선생님이 그 영상 열심히 찍어놨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원이 1,1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0이 1, 2, 3, 4, 4,0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렸어요. 그럼 여기가 U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을 때, 동시에 접하는 접선, 그쵸?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을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두 접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접점을 구하여라. 접점 AB. 접점 길이의 길이.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접점으로 만들어진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접선의 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접선의 식을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중학교식으로 구해도 되고, 뭐 두 가지 다 방법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원은 보조선을 좀 잘 그려야 되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1이고, 이렇게 하면 2고, 이렇게 하면 반띵이죠. 여기도 2고 여기도 2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 1이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고, 이런 보조선제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결국 이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아, 그치?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 그치? 아, 그러니까 이건 중등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걸 x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1. 자, 여기는 4. 알았죠? 4, 1, x.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x는 루트 15. 그렇지. 중등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중등 스타일 문제, 이런 건. 오히려 두 원이 나오면 접선이 되게 쉬워. 알았지? 요거는 아마 중학교 문제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하나로 나오면 어려워. 알았지? 오히려. 네, 그러면 접선식 구해야 되니까. 자, 또! 다 한번 쭉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다 한번 쭉 불러볼게요. 자, 이따가 동영상 링크는 단톡에 걸어 놓을게요. 자, 1번에 3번. 2번에 4. 자, 연습 문제 다시. 1번에 3번. 2번에 4.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20파이. 7번에 3번. 8번에 5번. 9번에 3. 10번에 9파이. 11번에 4번. 11번에 5번. 13번에 5번. 14번에요? 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은 0. 이거 하고, 또는 x 플러스 루트 3y 마이너스 1은 0. 알았죠? 이 두 개가 답입니다. 네, 표준형으로 써도 돼요. 15번에 1번. 16번에 1번. 17번에 4번. 18번에 50. 19번에 3번. 20번에 5분의 8루트 5. 21번에 1번. 22번에 루트 15. 이렇게. 한 문제만 더 좀 받아볼까요? 나머지 다 해드렸지만. 21번. 21번이요? 네. 21번 한번 해봅시다. 노을이 주면. 21번. 21번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 여기까지 읽었을 때. 두 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런 점 P. 여기다가 P에다 동그라미 치고 얘는 원방이야, 원방. 알았지? 규칙이야. 이미 정해져 있어. 수학자들이 다 찾아놓은 거야, 이거는. 어떤 정점으로부터 이 비율을 값을 주고 그런 점들은 다 뭐가 되냐?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다. 알았죠? 좀 이따 찾을 거고, 그러면 각 P, A, B의 최대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A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P점을요, x, y라고 놓고, 자, AP 대 BP는 2대1이라는 식을 해도 되고, 알았지? 이렇게 해서 우리 루트 씌우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는 것도 돼. 알았지?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유, 선생님 뭐 이거 그림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그 다음 2,1 알았지? 이 두 점으로부터 얘가 A고 얘가 B야. 그죠? 2대1. 야, 공교롭게도 2대1인 점은 요 점 하나 일단 찾았어. 그치? 맞죠? 요 점은 그리고 또 눈으로도 보여. 이거 1,1이라는 거. 그치? 그죠? 그 다음에 한 점 또 찾을 수 있어. 봐봐. AP가 2야. P를 이쪽에다가 잡으라고 했죠? 그죠? 봐봐. AP가 2야. 요게 2야. 그리고 요게 1이야. 그런 점도 찾을 수 있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거리가 3이죠?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3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5,1이지 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찾는 애들도 똑똑한 거야. 이거 되게 똑똑한 거야. 공부 좀 하는데, 그렇지? 바로 그냥 원을 그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5,1하고 1,1하고의 가운데 점이 원의 중심이겠지 뭐, 보나마나. 그래서 가운데 점은 3,1이에요. 중심이 3,1이라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 보나마나 2야. 그치?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선이고 여기는 3이겠죠. 이렇게. 일단 뭐 그림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식 안 쓰는 게 좋은 거야,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거는. 왜냐면 식 정리하는 동안 내가 지금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숙달 되면 이건 1분짜리 문제고 이거는 1분 30초짜리야. 이런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수능 선생님들이 항상 수능 강의 이런 거 보시면 인강에서 그런 얘기 해. 야, 네가 답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내 말이 아니라 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네가 답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거 몇 분에 풀었어. 그걸 굉장히 강조해. 왜냐면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야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확보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점수가 60점대 초반에 머무는 애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엄청 천천히 푼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됐어. 이제 A, B, P 각 P, A, B가 뭐겠어? P, A, B. 자, 이제 이런 거 좀 지워볼게. 이제 2대인지 이런 거 다 찾았으니까. P, A, B가 뭐냐면 이런 거야. P를 예를 들어서 내가 P를 한 요쯤에다 찍어볼까? P를 한 요쯤에다 찍어볼게. 그러면 이게 P, A, B가 이게 각이 최대겠니? 설마? 이 각이 최대일까? 아니지. 더 큰 점이 있지. P를 이쪽으로 옮기면 더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각이 최대인 점은 이거야. 이렇게 A, B 이렇게 긋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접할 때야. 그렇겠지? 접할 때가 제일 크겠지. 그치? 그럼 이 각이 최대일 때 AP의 길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접할 때니까 여기다 P 이제 찍을게. P 여기다 찍고 이렇게 3,1하고 연결하면
수직이죠. 거리 계산은 피타고라스로 하래. 자, 아까 우리 이거 2인 거 찾았죠? 이 거리 2인 거 찾았죠?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3,2라고 여기 마이너스 1,0하고는 거리가 4죠? 그러면 AP는 보나마나 2루트 3이죠. 그치?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면, 우리 질문 잘했었어. 그렇지? 아폴로니우스 1을 한번 다시 복습한 거야. 요거 이름 좀 꼭 알아둬. 아폴로니우스 1이야. 써볼게. 두 정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발견한 원이야. 그렇지? 그래서 사람 이름 따가지고 하는 거 알지? 두 정점으로부터, 그렇잖아. 우리가 친구 이름 기억해주면 좋잖아. 걔 말고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이러고 하지 말고. 알았지? 아폴로니우스 1이요. 정점으로부터 거리비 일정한 거, 그림 그려서 양 끝점 찾아가지고 중심 찾고 반지름 찾으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도형의 이동으로 좀 가볼게요. 자, 도형의 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몇 개만 좀 한번 연습해볼게요. 우리. 자, 뭘 연습할 거냐면, 자, 첫 번째, 평행 이동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분석해보자고. 평행 이동. 흔히들 평행 이동을 모든 책에는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이렇게 나누거든. 아마 표현법이 달라서 그런 거고 원리는 똑같은데 표현법이 좀 달라. 그래서 1번이 점의 이동이야. 알았죠? 점의 평행 이동. 뭐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적지 말고 그 이해만 좀 합시다.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 자, 우리 책의 제목에 아마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을걸?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그죠? 있을걸? 네. 그럼 얘들아, 도형에다가는 그 얘기 좀 써줄래? 이 도형이 의미하는 바는 뭐 삼각형, 사각형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뭐냐면,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등호가 있는 식. 엄밀히 얘기하면,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도형의 방정식. 알았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중3 때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내가 이렇게 쳐봤어. 알죠? 사실 2차 함수라고도 읽지만 도형의 방정식이기도 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쓰기도 해.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았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았죠? 그리고 얘를 이건 용어 좀 알아두면 좋아요. 나중에 얘를 양함수라고 불러. 양함수 표현이라고 부르고 얘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불러. 알았지? 용어가 있어. 알았지? 한쪽을 0으로 만들면 왜 음함수냐? 뭔가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지금 이렇게 쉽게 나타냈지만 x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라는 게 잘 보이잖아.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도형의 방정식이긴 하는데 얘는 y로 정리하려면 좀 피곤해져. 뭐 나눠야 되고 막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거든. 막 알았죠? 그래서 얘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해. 한쪽을 0으로 만들면 일종의 둘에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치역인지 잘 안 보인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음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거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포인트는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해보자. 자, 어떤 점이 있어. x, y라는 점이 있어. 화살표 이렇게 하고요. x축 방향으로 기호 쓰겠습니다.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이라고 평행이동하면 우리는 점을 어떻게 묘사하던가요? x 플러스 p y 플러스 q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직관적으로도 금방 알 수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도형의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 아까 그 음함수를 사람들은 f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거든.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알았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p 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가 핵심이야.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책 한번 볼까요? 책에 f 불러봐. x-p y-q는 0이라고 이렇게 써있어. 그치? 그쵸? 원리는 똑같은데 표현이 다른 거야. 분명히 이 내용은 똑같잖아 서로. 점은 x 대신에 x 플러스 p. 그래 플러스 p니까 플러스 p. y니까 플러스 q. 그래 플러스 q 썼는데 왜 갑자기 얘는 뭔 소리야. 왜 플러스 p인데 이렇게 쓰고 왜 플러스 q인데 왜 이렇게 쓸까에 대한 고민이야 사실은. 궁금해야 돼요. 그죠? 궁금하죠? 그냥 선생님 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던데요. 이러면 이제 수학이 힘들어지는데 그 모든 시작이 거기서 출발할 때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하던데 그러고서 유형 몇 개 풀고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서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 그렇지. 그래서 그래. 자 그럼 원리를 좀 설명을 해야겠죠. 조금만 할게. 쉬운 버전으로 알았죠? 쉬운 버전으로 할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할게. 또는 어떤 도형이 있다고 할게. 이런 식이 있어. 얘는 식을 몰라. 알았지?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하고 알았지? 이거랑 똑같이 대응되는 점을 x, y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하면 왜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봐봐. 자 선생님이 점으로 비교할 때는 어때요? 점 원리를 그대로 쓰면 돼. 그냥 한번 써볼게. 자 a에다가 p를 더한 게 x죠. 그죠? 그 다음에 b에다가 q를 더한 게 b에다가 q를 더한 게 y야. 근데 우리는 이 a, b는 이 식을 성립하기 때문에 자 봐.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걸로 바꿔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a는 x-p가 되는 거야. b는 y-q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우리가 원하는 최종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잘 안 하다 이게. 뭐 바꿔가지고 넣으면 뭐 바꾸겠지 뭐 이 정도 느낌이거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초반에 어려워하니까 이걸 좀 쉬운 비유를 들어줄게.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줄게. 어떤 남자애가 있어. 지금 남학생 없잖아. 남학생인데 중학생 때는 키가 예민하거든. 자기가 178이야. 키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 어떻게 그래프로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얘는 178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다녀. 알았죠?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알았지? 근데 이 도형을 말이죠. 이 남학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 공중에서 2cm만 떴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럼 사실은 이렇게 떠다니면 얘 키만 보면 누가 발 2cm 떴어 이거 안 하잖아. 그 뭐 키 높이 구두고. 어쨌거나 얘가 이만큼 2cm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알았죠? 2cm 너무한가? 그 10cm. 그죠? 10cm 올라간다고 합시다. 우리 첨상 선생님 189래. 알았죠? 10cm라고 하지 않았지? 10cm 너무 그러니까 야 10cm 나 떠서 다니고 싶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프를 올린다는 거는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하는 세상에서 알았지? 이 파란색이 원래 도형을 기준으로 F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 그쵸? 그 세상에서 이 Y 있죠? Y라는 줄자 있죠? Y라는 줄자가 이렇게 있을 거냐? 그 줄자를 10cm만큼 내린 거야. Y라는 줄자를 10cm만큼 내리면 마치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188이 되는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원래는 그래프를 위로 올린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래프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프를 올리는 게 아니고 y라는 줄자를 10만큼 내리는 거야. 그럼 마치 기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188로 읽혀지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현상이. 실제로는 플러스 Q만큼 움직인 게 아니고 옛날에 줄자를 Q만큼 내린 거야. 이게 내렸다는 뜻이. 알았지? 그래서 도형에 이 등호가 있을 때 이 평행이동은 마치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타난다 라는 게 좀 더 와닿죠. 사실 실제로 그런 거고. 알았죠? 이걸 설명 못하면 안 돼. 알았지? 이것도. 자, 그러면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 좀 풀어보자 우리. 자, 평행이동. 자, 힘내시고. 자, 평행이동. 자, 우리 필수지 1번 좀 잠깐 봅시다. 우리 앞에 좀 할게요. 우리 평행이동 한 다음에 저기 대칭이동 할게. 자, 여기 이 단어는 헷갈리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1번. 필수지 1번 좀 잠깐 보자. 자, 1번. x, y를 x-3, y 플러스 2로 바꿨죠. 에 의하여 점 마이너스 1, a가 점 b, 마이너스 2로 옮겨질 때 ab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 등호 있어요, 없어요? 등호 없죠? 이건 점으로 해석하는 거야, 점으로. 점 해석이라고 써보자. 옆에다 쓰고 등호 없음이라고 좀 메모 좀 해놓죠. 등호 없음. 알았지? 등호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없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 뭐 반대로 넣어주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 오, 마이너스 3 해주라고? 마이너스 3 해주라고? 그런 뜻이야. 오, 점이니까. 오, 플러스 2. 플러스 2 해주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4죠.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에.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지. 알았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별거 아니죠? 점이니까. 자,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 자, 두 번째 거. 자, 여기는 1보다 쉬워요. 알았죠? 이것을 2, 마이너스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것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점이니까 또 똑같이. 오, 이거 더하기 5 했죠? 오, 빼기 2 했죠? 똑같이 가는 거야. 4 마이너스 5 10죠? 오, 쉬운 거야, 이거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넘겨서 필수지 2번으로 가볼게. 자, 지금 이 1번과 2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먼저 이거 1번과 2번의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필수지 2번 가볼게. 필수지 2번에 가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2x 마이너스 my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을, 그죠?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더니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됐대. mn을 구하여라. 여기 제일 중요한 식은 바로 요거야. 등호가 있을 때. 등호. 그랬지? 아, 맞아. 등호가 있을 때는 막 줄자를 반대로 움직이라고 그랬지? 줄자를. 그치? 기준. 그러면 봐봐. 이거 보고서 x자리에다 뭐 넣을까, 빨리? x-3을 대입하는 거야. 그랬지? 아시겠죠?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y자리에다 뭐 대입하는 거야? y-n을 대입하는 거야. 그랬지? 이렇게만 써주자. 그게 이거래.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2x-3 마이너스 m y-n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
자, 여기 2x 마이너스 my.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mn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 자, 일단 m이 3이죠. m이 3이야. 그죠? 플러스 6이에요. 마이너스 6. 미안. 마이너스 6. 자, m이 3이죠.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가 m이 3이라는 거 확인했죠. 그럼 요만큼 계산해 볼까? 3n 아까 m이 3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죠? 이게 상수항이잖아. 정리했더니 이게 1이래. 그럼 3n은 6이고 n은 2.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알았지? 자, 좀 알겠습니까? 이제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 자, 하나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책에 연습 문제 8번 좀 해줘. 연습 문제 8번. 연습 문제 8번. 연습 문제 8번 좀 해주세요. 소율이 엄청 피곤해 보인다. 응? 엄청 피곤해 보여. 이제 체력이 거의 반. 내일까지 한번 버텨. 오, 잘했어. 오, 좋아. 자, 우리 아직 하고 있어. 오, 잘했습니다. 여기. 잘했어요. 여기 아직 8번 어디 있어요? 네, 잘했습니다. 우리. 자, 이런 거죠. 얘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6x 플러스 9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9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9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데 등호 있다. 등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이라는 소리야. 해석은. 이거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라는 소리야. 이 점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점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1만큼이니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요거야. 알았지? 잘했습니다. 원방은 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연습할 밑에다가 좀 볼펜으로 좀 적어보세요. 주의.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끔 이제 문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또 나와. 아, 이게 참 말이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F땡땡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럼 이거는 소율아,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만큼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마이너스 1만큼이라는 소리야. 얘랑 혼동하면 안 돼.
선생님 얘도 F고 얘도 F인데 왜 그래요? 등호가 없잖아. 알았지? 요거는 요 화살표에 대한 F야. 그래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쓸게. 등호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등호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 2만큼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았죠? 등호 없음이라고 써봐. 등호 없음. 등호가 있으면 얘처럼 선생님처럼 아까 반대로 해석해 준 거고. 알았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여기는 평행이동에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이제 필수예제 1번, 2번 했고 이제 필수예제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유제를 안 하는 이유는 유제가 많이 쉬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이 필 3. 자, 여기 마찬가지죠. 평행이동 x, y가 등호 없죠? 등호 없어요. 등호 없습니다. 이걸 옮기는 원이 이것으로 옮겨질 때 이것이 이것으로 옮겨질 때 AB를 구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중심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거든. 그치?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그럼 너 원래 중심이 얼마였냐? 너 원래 중심이 얼마였길래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것도 점이고 중심도 점이야. 그러니까 점으로 해석하면 돼. 여기는 등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원방은 2차가 나오기 때문에 막 x-소로 대입하면 힘들어. 알았지? 그치? 알았지? 그래서 그냥 원은 점으로 해석하는 거야. 포물선도 되도록이면 꼭지점으로 해석해. 점으로 되도록 해석하는 게 좋아. 알았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니까 야, 마이너스 5 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5 한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5 한 거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됐어. 그거 원래 뭐였겠니? 2였겠지. 그치? 그 다음에 Y는 야, 플러스 1 했네. 야, 플러스 1 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었겠네. 그죠?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R은 4였던 거야. 알았죠? 그죠? R은 4였던 거야. R도 한번 그냥 써볼게. 근데 벌써 답 나왔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밑줄 친 거 보면, 중심의 Y좌표가 얼마라는 게 보여요? 3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3였단 얘기야. 얘가. B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B는, A는 이제 어떻게 하죠? 반지름 하자, 이제. 알았죠? 그러면, 여기 좀 완전 제곱 좀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그럼 여기 13 마이너스 a. 알았지? 다시 써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죠? 는 13 마이너스 a.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원의 사이즈는 바뀌지 않아요. 그죠? 똑같아야 돼 이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ab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그냥 하나 해볼게. 우리 넘겨서 얘들아 실력 13번 13번 좀 한번 해볼까요? 13번 뭔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습 13번 좀 한번 해볼래요? 연습 13번 한번 해보자. 연습 13번 직선하고 좀 복습 좀 하려고. 그러니까 평행이동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고요. 그 앞에 나왔던 게 다시 또 나와. 13번 한번 해보자. 연습 13번.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항등식으로 잘 잘했군. 좋아요. 자, 답 나왔죠? 우리 여기 보면 중심이 2,-1이었어. 그치? 이 원은 중심이 원래 이거였는데 이걸 하면 2 플러스 m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새로운 중심이야. 그치? 근데 뭐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씨, 오늘 이 직선이 진한데 이렇게 k 값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점을 2 플러스 m 뭐 n-1을 여기다 집어넣고 n 플러스 2라고 쓸게. 집어넣고 이게 무슨 소리죠?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서 그치?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아니면 처음부터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도 돼. 그것도 괜찮죠? 처음부터 k에 관한 항등식 만들고 이거 x 대신에 이거 넣고 y 대신에 이거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주르르륵 수르르륵 쓴 다음에 얘도 0 얘도 0이면 mn에 관해서 연립이 돼. 그래서 mn 구하라는 소리야.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노을이가 처음부터 잘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줄죠. 그죠? k로 묶일게. 여기 kx니까 x 그죠? 여기 ky니까 y k로 묶이니까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여기 k가 없는 게 마이너스 x k가 없는 게 y 이렇게 맞죠? 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n 플러스 2 y에다가 n-1 마이너스가 0이어야 돼.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 y에다가 n-1은 0이야.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3이야. 그죠? 여기도 1 넘겨. 둘이 더해. 그럼 2에는 4 n은 2 m은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3? 맞나? 아니 3이니까 1이죠. 미안. 맞죠? 잠깐만 계산 잘못했나? 둘이 더하면 m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보면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대칭이동 설명 좀 하고 또 쉴게요. 알았죠? 대칭이동 오늘 한 건 별로 안 어렵죠? 괜찮죠? 근데 뒤에 어려운 거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좀 쉽게 쉬운 버전으로 좀 바꿔볼게요. 알았죠? 쉬운 버전으로. 자 대칭이동은 선생님 아까 보시니까 선생님 그 평행이동은 점하고 뭐 도형하고 즉 등호가 있냐 없냐로 표현법이 좀 달랐는데 대칭은 똑같아. 해보면 똑같아. 부호가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알았지? 그냥 선생님이 점이든 또는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도형 있지. 도형이든
원리가 동일해요. 알았죠? 원리가 동일하고 표현도 동일해. 알았죠? 그러니까 봐봐. x, y에 대한 표현이나 f, x, y에 대한 표현이나 표현법이 똑같아. 알았지? 부호만 바꿔주는 거고 자리 바꿔주고 뭐 이런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x축이니까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도형은 이렇게 되고 점은 이렇게 돼. 알았지? x축. 그렇죠. y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눈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도형은 여기다 f만 붙여가지고 는 0만 붙이면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만약에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y가 되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자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알았죠? 그 다음에 y는 x선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사람.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 x라고 해주면 돼요. 그렇죠? y, x.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하면 되겠지. 자리 바꾸고 보호 바꾸면 되겠죠? 이것만 일단 기본 패턴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딱 한 문제만 하면 뭐냐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18번 있죠. 18번. 18번 하면 저기 대칭이동의 절반을 다 한 거야. 18번, 연습 18번 할 줄 알면.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야, 이게. 대칭이동과 관련해서. 우리 18번 하고 쉽시다, 우리. 이걸 해석하는 거야.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자, 풀이 과정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합해서 도대체 어떤 그림이 되냐 해주면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림 그려야겠네. 점 넣어가지고 5개 중에서 찍으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림을 내가 그냥 빈 연습장에 그릴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점 대입해서 찍으면 좋은 방법은 아니야. 알았죠? 잘했어요. 자, 우리 사람이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좀 원칙을 좀 알려줄게 하더라. 이런 문제 빨리 푸는 원칙을 알려줄게.
대칭이동부터 생각해. 지금 이거는 보니까 평행이동하고 막 대칭이동하고 섞어놓은 거야. 그치? 주의사항은, 야, 대칭부터 해야지. 대칭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평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눠봐. 두 단계로 나눠봐. 그러니까 우리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걸로 나누는 거야. 알았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동작을 좀 나눠봐. 그러면, 야, 부호 입장에서만 보면, 봐봐. 어떻게 바뀐 거야? 1단계로? 이렇게 바뀐 거죠. 부호 입장에서만 보면. 그쵸? 1번. 부호 입장만 보면, 여기는 플러스 x고, 여기는 마이너스 y잖아. 그치? 그리고 부호 입장만 보면, 일단은 뭐 한 거야? 무슨 대칭 이동한 거야? x축 대칭 이동한 거야, 이거. yf 바꿨으니까. 1번. 그렇지? 그러면 x축 대칭? 그래? 너 이렇게 생겼겠는데? 이렇게 일단은. 알았지? x축 대칭. 알았지? 일단 이거 했어. 알았죠? 그 다음에 가만있어 봐.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었죠? 봐봐.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었죠?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등호 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해석을 했고, 여기 조심. 이제 부호가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써줘야 돼. 마이너스로 묶어서 y 마이너스 2라고 해야지 여기 플러스 2라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어야 2 마이너스 y 꼴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y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해석을 x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일단 이렇게 돼요. 이 녹색처럼. 맞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야. 이 점이, 아이고, 어디 갔어? 아니구나. 그럴 뻔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요 점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녹색 보이시죠? 괜찮나요? 색깔 구분을 다시 할까? 빨간색으로. 노란색이 빨간색 되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자, 요 점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2점 아닙니까? 그치? y 값이. 그 얘를 이 빨간색 점을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필기는 하지 말고 연습 한 번만 더 하고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막 그려볼게. 여러분 삼각형 좋아해요? 삼각형 좋아하죠? 2, 1 해볼게. 알았지? 요거를 fx, y는 0이라고 해볼게. 우리 노을이가 최대한 복잡한 식 만들어줘. 아무거나 빨리. 그냥 좀 복잡하게 좀 해줘. 복잡하게. 2-y. 알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해볼게. 자, 이거 그림 좀 그려줘. 이거 할 줄 알면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90%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 한 방에. 알았죠? 자, 이거 그림만 좀 그려줘. 알았지? 그리고 잠깐 쉴게요. 10분간 쉬겠습니다. 이거 하고. 자, 대칭을 먼저 생각하고, 부호를 바꾸거나 자리를 바꾸는 등의 행동을 먼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알았죠? 부호가 바뀌고 자리도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그치? 아까 기본 패턴에서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것 좀 생각해주고 가면 돼요. 알겠죠? 대칭을 먼저 생각해주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수업 안 들은 애들 이제 엄청 헷갈려 하는데, 이거. 자, 요거 따로 안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그릴게요.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대칭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죠? 일단 일단 이거야, 이거 5, 알았지? 됐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뭔지 생각해주고 해석하는 거야. 알았지?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혹시 수리는 나왔어요? 조금, 자, 녹색은 뭐야, 얘들아? 녹색이 뭐야? 아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치? 요것만 좀 기억해줘요. 자, 녹색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그래서 요거 살짝, 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선 하나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접어. 이게 접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은 이 점으로 가겠죠? 이 점은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돼. 이 도형이 요 따위로 돼, 요 따위. 맞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요게 마이너스 2란 소리야. 요거 한 거야, 일단. 연서가 얘기가 같죠? 일단은. 그 다음에, 연서가 좀 도와줘. 야, 요렇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y로 뽑아내고, y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연서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이렇게. 그죠? 연습 한 번만 더. 이 마이너스 x로 묶어내고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얘만 관점에서 보면 y 대신에 이걸 넣고 x 대신에 이걸 넣은 거야.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성질이 완전 얘가 이제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알았지? 알았죠? 그냥 자리만 바꾸어서 표현해 줬을 뿐이야, 이거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이제 선생님 얘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이제 꼬여버리는 거야. 그냥 y는 y고 x는 x야. 알았죠?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그 실수 진짜 많이 해. 자, 그러면 y 탄건 해볼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 플러스 2만큼.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 동호가 있으니까. 알았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알았지? 여러분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자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면 두 칸 올리자. 두 칸.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두 칸 올리자. 두 칸. 두 칸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칸 보내버리자. 알았죠? 일단 두 칸 올리는 작업을 좀 하죠. 두 칸 올리는 작업을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가 0이니까 두 칸 올리면 이렇게 돼. 두 칸 올린 게. 그치? 두 칸 올린 게 이 그림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3만큼. 이제 빨간색. 오른쪽으로 3만큼.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이면, 요 점이 어디로 가요? 요 점으로 오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렇게. 알았죠? 이게 최종적인 답이야. 알았죠?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도형의 이동에서 90%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 10%짜리 하나, 그, 자체 방정식인데, 그거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을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거 하면 오늘 접선도 했는데 그거까지 하면 머리가 잘못하면 너무 어려울까 봐서 그거는 살짝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 아니면 본 수업 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좀 쉬는 시간 많이 지났네.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보충 설명 좀 할게. 부연 설명 좀 쉬운 버전으로 설명할게. 그거. 자, 10분간 휴식입니다.